막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10대라는 어린 나이에 프로복싱에 데뷔하고 2년 만에 27전 27승 25KO라는 무시무시한 전적을 쌓으며 헤비급 복싱의 지각 변동을 예고한 마이크 타이슨.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연승가도를 질주하던 그의 뒤에는 언제나 스승 커스 다마토가 있었지만 자신의 제자가 챔피언이 되는 것을 보기도 전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하여 스승의 꿈을 등에 업은 타이슨은 다마토가 배출해낸 최고의 인간병기로 자리잡게 되고 다가오는 상대들을 모조리 괴멸시키며 그야말로 지구 통합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마이크 타이슨 3부작 그 두 번째 편인 오늘 방송에선 타이슨이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 되는 과정과 그리고 챔피언이 된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N 스포츠 UFC 해설위원이자 모든 투기 종목을 사랑하는 저는 격투기 유튜버 차도르입니다. 복싱 역사상 가장 살벌했던 핵펀치, 전설의 헤비급 복서 마이크 타이슨 그 2편 바로 가겠습니다. 타이슨을 복싱 선수로 키워낸 커스 다마토는 단순한 트레이너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타이슨에게 아버지 역할을 대신한 그는 타이슨을 자신의 집에 살게 할 정도로 그를 진심으로 아꼈으며 거칠고 난폭했던 타이슨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죠. 어느 날 복싱 코치에게 타이슨이 무리하게 대하자 다마토가 크게 화를 내며 링에서 한판 붙자고 다그쳤던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한데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사비를 아끼지 않았다는 다마토는 타이슨을 홍보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하이라이트 비디오를 제작했고 그런 다마토의 지극 정성 아래 타이슨은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 11월 22일 드디어 WBC 헤비급 타이틀전을 치르게 된 타이슨. 안타깝게도 다마토는 딱 1년 전인 1985년 11월 4일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타이슨이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던 다마토였기 때문에 직접 두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좀 많이 슬프네요. 자, 그렇다면 과연 31승 4패 1무의 전적을 자랑하는 트레버 버빅을 상대로 타이슨이 세상을 떠난 스승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부터 거리가 뚫려버리는 버빅. 그럼에도 기에 눌리지 않고 카운터를 쳐줍니다. 레프트 훅 때리면서 사각으로 빠지는 타이슨. 몸을 당겼다가 치는 잽이 총을 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동작 하나하나에서 탄력이 전해지는 타이슨. 위험한 영역에서 같이 싸워주는 버빅. 좋은 주먹이 앞면으로 얹혔지만 맷집으로 버텨내고 다가오는 타이슨을 밀어버리면서 거리를 벌려줍니다. 나름대로 공략법을 가지고 나온 듯한 버빅. 근거리에서는 클린치를, 접근하는 순간에는 카운터나 몸을 밀어줌으로써 타이슨의 주거리를 봉쇄합니다. 그러자 각도를 높여 휘두르는 타이슨. 미는 동작에서 발생한 빈 공간을 큰 스윙으로 공략하고 투스텝으로 단번에 거리를 좁힙니다. 오랜만에 공격을 시도해보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먹는 타이슨. 기회를 잡은 순간 폭발적인 펀치러시가 시원하게 장렬합니다. 쉴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이는 타이슨. 크게 치는 와중에도 픽커브 가드는 떨어지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둔탁한 타이슨의 주먹이 버빅의 안면에 꽂히고 마치 수플렉스라도 당한 것처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몸이 휘청거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텨보는 버빅.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핵탄두 같은 펀치. 근거리에서 순간적으로 바깥쪽 각을 먹은 다음 레프트 훅을 날리자 거구의 챔피언이 링 바닥을 향해 쓰러집니다. 얼마나 충격이 강했는지 만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버빅.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로써 WBC 헤비급 타이틀을 뺏어오는 타이슨. 만 20살의 나이로 복싱 역사상 최연소 헤비급 챔피언에 오른 마이크 타이슨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보여주며 챔피언에 오르자 다마토가 없는 타이슨의 주위에는 복싱계의 거물 프로모터 돈 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돈 킹은 본격적으로 타이슨의 옆에 붙어 그를 띄워주기 시작하죠. 복싱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돈 킹은 곧바로 통합 타이틀전을 추진하고 이듬해인 87년 3월 타이슨은 제임스 스미스를 만나는데요. 어렵지 않게 그를 잡아낸 타이슨은 이로써 WBC와 WBA 두 단체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손쉽게 타이틀을 방어하고 30승 무패라는 살벌한 전적을 만들어낸 타이슨. 세계 복싱이 마이크 타이슨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을 무렵 그의 명성을 더욱더 드높이는 기회를 얻게 되니 바로 34승 무패 또 다른 천재 복서 토니 터커와의 세 단체 통합 챔피언전이었습니다.
당시 버스터 더글라스를 꺾고 IBF 헤비급 챔피언에 오른 토니 터커는 키 196cm에 리치가 무려 208cm나 되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타이슨과 마찬가지로 화려한 아마추어 커리어뿐만 아니라 높은 KO율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이 경기가 성사되었을 때 말 그대로 전 세계 복싱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과연 두 명의 무패 복서 중 생애 첫 패배를 맞이할 선수는 누가 될지 바로 보시겠습니다. 경쾌한 스텝으로 다가가는 타이슨, 눈의 가시 같은 클린치에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지금까지의 상대들에 비해 여유를 가지고 링을 넓게 쓰는 터커, 끊임없이 움직여주자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위험한 거리에서는 머리를 끌어 붙어버립니다. 타이슨에 대해 제대로 공부한 듯한 터커, 레프터 훅을 대비한 커버링도 너무나 훌륭한데요. 위빙으로 접근하자 먼저 라이트 치고 붙어버리는 터커. 이 작전을 12라운드 동안 끌고 갈 수 있다면 챔피언 벨트의 주인이 바뀌게 될 텐데요. 그러나 타이슨에게는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한 방이 있습니다. 양발을 나란히 선 스탠스로 무게중심을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타이슨. 벌써부터 클린치만 하기에도 힘에 겨운 터커. 잽을 내자니 뒤따라오는 카운터가 부담이 되고 맞받아치기에도 반응 속도 차이가 여실히 나타납니다. 결국 승리를 위해서는 점수를 따내야 하지만 끌어안기에 바쁜 터커. 그러나 타이슨 역시 평소보다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한 번의 유효타만으로도 판정단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타이슨. 이렇게 타이슨은 접근과 펀치러시를, 버빅은 견제와 클린치를 반복하고 12라운드를 꽉 채운 승부 끝에 타이슨이 판정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리하여 메이저 단체의 모든 타이틀을 석권한 타이슨. 지금처럼 종합격투기가 없었을 이때에는 복싱 챔피언이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던 때인데요. 그 결과 승률 100%를 자랑하고 복싱 메이저 단체 3개의 타이틀을 모두 거머쥔 타이슨이 누구나 인정하는 지구상 최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과거의 세계 통합장을 꺾었던 한 인물이 도전합니다. 그는 바로 전 WBC 헤비급 챔피언인 레리 홈즈. 당시 2연패 중이던 홈즈는 그 전까지 48전 전승을 달리고 있었으며 8년 전에는 무려 무하마드 알리를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타이슨이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바로 무하마드 알리라는 점인데요. 과거 소년원에 있었을 당시 무하마드 알리가 불량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 직접 찾아왔고 어린 타이슨이 무하마드 알리를 실제로 마주하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마이크 타이슨은 무하마드 알리를 이긴 선수들에게 직접 복수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이런 흥미로운 배경 스토리가 알려지자 대중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으며 예상대로 이번 경기는 역대급 흥행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무하마드 알리 본인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잭 니콜슨 등 각계 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경기장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럼 경기 바로 보시겠습니다. 매섭게 치고 들어가는 타이슨, 앞손을 뻗어 머리를 밀어주는 홈즈. 거리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후속타가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심한 스피드 차이에 여유를 찾는 타이슨. 홈즈가 노릴 수 있는 것은 자세가 낮은 타이슨에게 어퍼컷을 먹이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모두 간파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대의 유효타도 맞추지 못하는 홈즈. 원투를 더킹으로 피하고 사각으로 빠지면서 펀치 두 방을 날립니다. 이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슬로우 비디오로 봐야 될 정도인데요. 클린치로 귀찮게 하자 몸을 밀어 공간을 만든 다음 순간 반대편 사이드로 파고드는 타이슨. 펀치 이후에 빠지는 게 아니라 먼저 붙어줌으로써 후속타를 차단하는 홈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팔을 내리고 링을 활보하기 시작합니다. 클린치 작전에서 극단적인 아웃파이팅으로 바꿔보는 것 같은데요. 얼마 가지 못하고 체력이 빠지면서 다시 클린치 작전으로 돌아가고 이때 타이슨의 라이트 훅이 홈즈의 가드를 뚫어버립니다. 괜찮다고 어필해보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는 홈즈.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링바닥과 마주합니다. 그럼에도 꿋꿋이 일어나 투혼을 보여주는 홈즈. 그러자 고령의 홈즈를 쉬게 해주기 위해 타이슨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몇 초 지나지 않아 결국에는 꿈나라로 보내줍니다. 왼손으로 가드를 건드린 다음 가드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파고드는 타이슨의 라이트 훅. 야, 진짜 웬만한 수면제보다 효과가 좋은 펀치를 홈즈가 버티기엔 무리였습니다. 이렇게 알리의 복수를 시원하게 성공해낸 타이슨은 바로 2달 뒤에 다음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는데요.
그는 커리어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는 WBA 헤비급 챔피언 출신인 토니 텁스라는 강타자를 상대하는데요. 몸무게 110kg으로 육중한 체격을 가진 텁스는 경기 전까지만 해도 체중 차이 덕분에 타이슨의 화력을 견딜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주먹 맛을 보자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극단적인 아웃복서가 아닌 이상 타이슨을 상대하는 것은 버거웠습니다. 근거리에서 주먹을 내봤자 재빠른 상체 움직임 때문에 통하지 않았고 격이 다른 압박감에 물러서기만 할 뿐 자신의 게임을 펼칠 수가 없었죠. 살기 위해 클린치만 잡기에도 급급하던 텁스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버틸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쇠망치 같은 주먹을 얻어맞으면서 자포자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타이슨의 철퇴 아래 쓰러질 무렵 어마어마한 강자가 그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상대는 타이슨보다 앞서 세 단체 통합 챔피언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IBF 챔피언까지 따낸 마이클 스핑크스. 그는 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초엘리트 복서이며 타이슨과 마찬가지로 무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의 친형이자 프로복서인 리온 스핑크스는 무하마드 알리와 1승 1패를 주고받은 것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럼 괴물 복서들 간의 대결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앞손 더블의 거리가 잡히자 웅크리고 방어하는 스핑크스. 근거리에서 양발을 나란히 놓는 타이슨의 스탠스는 좌우 이동이 간편하고 몸을 활용해서 훅을 때리기 좋은 자세입니다. 생각보다 거센 타이슨의 공세에 막아낼 재간이 없는 스핑크스. 사각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에서 긴박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러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붙어버리는 스핑크스. 폭발력을 차단하기에 적합한 움직임인데요. 그럼에도 한 방을 허용하자 한순간에 가지고 나온 작전이 무너져버리고 보기만 해도 살벌한 펀치 두 방에 무릎을 꿇습니다. 머릿속이 무지 복잡해 보이는 스핑크스.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링바닥에 눕습니다. 어떻게든 일어나 보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고 그대로 링줄에 걸리면서 경기는 끝이 나네요. 이렇게 커리어 사상 첫 패배를 참담하게 마무리하면서 어김없이 타이슨 신화의 제물이 되어버린 스핑크스. 안타깝게도 이 경기를 끝으로 스핑크스는 다시는 복싱 경기를 치르지 않는데요. 여러가지 사정,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타이슨과의 경기에서 얻은 첫 번째 패배가 좀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게 아닌가 또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번에도 무패끼리의 대결에서 살아남은 타이슨. 그는 다음 경기에서도 화끈한 KO로 승리하고 곧이어 통합 타이틀 6차 방어전에 나섭니다. 상대는 22승 2패의 전적과 216cm라는 사기적인 리치를 가진 칼 윌리엄스. 타이슨은 자신보다 15cm나 더 키가 큰 거인을 상대로 기가 막힌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가볍게 파고드는 타이슨, 윌리엄스 역시 빼지 않고 맞받아칩니다. 긴 리치를 활용하여 잽다운 백스텝을 밟아주는 윌리엄스. 플리커 잽을 쓰는 만큼 비어있는 오른쪽 앞면이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그러자 기가 막히게 왼손 폭탄을 터뜨리면서 윌리엄스를 응징합니다. 더 할 수 있다고 항의해보지만 그대로 끝내버리는 심판. 정말 그림 같은 명장면이 탄생했습니다. 다시 보시죠. 뒷발에 무게중심을 실어 힘을 뺀 게 아니라 잔발 스텝으로 거리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더블 잽을 던지자 타이슨 특유의 더킹과 연계되는 레프트 훅이 윌리엄스의 백스텝보다 먼저 당도하면서 단 한 번의 펀치로 경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통합 타이틀 6차 방어와 동시에 37승 무패 33KO라는 위대한 기록을 남긴 타이슨. 칼 윌리엄스와의 시합이 80년대의 마지막 경기로 그는 85년부터 89년까지 80대 중후반을 그야말로 쓸어 담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패배는커녕 판정이 가는 것조차 신기했던 마이크 타이슨의 커리어에 90년대가 접어들면서 악재들이 끼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마이크 타이슨이 정상에서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또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마이크 타이슨 3부작 그 마지막 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